안녕하세요. 헬로 실버입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걱정되신 분들 많으시죠? 아이고, 내가 내는 돈이 또 오르는 건가? 이번에는 또 얼마나 올릴 건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요즘은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서 검진도 자주 받아야 하고 약값에 검사비에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우리 건강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누구는 더 낼 수도 있고 누구는 깎아주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도무지 복잡해서 알아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헬로 실버는 어려운 말 싹 빼고 시니어분들이 딱 들으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2026년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진짜 쉽고 길게 풀어드릴 겁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집이나 땅, 자동차 같은 재산에 따라 더 붙거나 깎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산이 적은 분들한테는 조금 깎아주고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는 조금 더 받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해당이 될까요? 나는 깎아주는 쪽일까? 아니면 더 내야 하는 쪽일까?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커피 한 잔 놓고 천천히 끝까지 들어보세요. 특히 이번에는 60대 이상, 70대 이상 어르신들께 꼭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우리 가족, 친구분들하고도 같이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2026년에 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딱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그러니 잠깐이라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함께 가보실까요?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건강보험료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에 건강보험료가 왜 오르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더 내게 되는지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간단히 말하면 아플 때 병원비를 같이 모아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아프면 누구나 병원에 가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60대면 할아버지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80대, 90대도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기술이 좋아지고 약도 더 좋아지니까 치료받는 기간이 길어지고 병원비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모아 쓰는 건강보험료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계산해본 결과 2026년에는 지금보다 보험료가 평균 1.98%, 즉 약 2%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받는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지금 7.09%인데 2026년부터는 7.23%로 올라갑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대략 한 달에 6,000원에서 만원 정도 보험료가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소득이 많은 분들이나 추가 수입이 있는 분들은 이 인상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피부양자 기준이 더 깐깐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조금 있어도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서 보험료를 따로 안 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집이나 땅 같은 재산, 자동차, 소득까지 다 따져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연 2천만 원만 넘어가도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작은 건물 임대료나 이자, 연금 수입이 있는 분들은 나는 소득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도 합산하면 2천만 원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혹시 피부양자 자격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월급 외에 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은 계속 다니지만 월세, 임대료나 주식, 배당금, 이자 같은 게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기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외에 추가로 매달 5만 원 정도 더 나갑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나는 월급밖에 없는데 내가 왜 더 내야 하나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가 부담은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순수하게 월급만 있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 정도만 오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소득이 많고 재산이 큰 분들은 이번 개편으로 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직장 다니는 분이라도 임대료, 이자, 소득이 연 2천만 원 넘으면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낸다. 소득이 적고 재산이 적은 분들은 오히려 깎아주는 부분도 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조금 더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조금 덜 낸다. 그게 이번 개편의 큰 줄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재산이 적은 분들이 어떻게 보험료를 깎을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부모님 세대, 특히 집만 가지고 있는 분들, 땅은 조금 있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은 이번 제도 덕분에 조금이나마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2026년 건강보험료 개편에서 어르신들께 제일 중요한 건 지역가입자 감액 혜택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뭔지부터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장에서 월급 받는 분들은 직장가입자라고 해서 월급에서 바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직장이 없으시거나 퇴직하고 따로 소득이 없는 분들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월급 대신 집, 땅, 자동차 같은 재산이나 작은 소득까지 다 따져서 보험료를 내야 하니까 소득이 적어도 보험료가 꽤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한테는 사실 큰 부담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핵심은 재산 공제액을 크게 늘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재산에서 500만 원만 공제해줬다면 앞으로는 5천만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이나 땅이 있어도 5천만 원까지는 빼고 계산해주니까 실제로 계산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깎인다는 뜻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집이 한 채 있고 땅이 조금 있어서 재산이 1억 원이라고 칩시다. 지금까지는 500만 원 빼고 9,500만 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매겼는데 앞으로는 5천만 원 빼주니까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기는 거죠. 똑같은 재산인데도 계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니 당연히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이런 혜택이 약 60%의 지역가입자 세대가 해당될 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 자동차나 부채도 이번에는 더 현실적으로 반영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한 대만 있어도 보험료를 꽤 많이 매겼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준 이하의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적게 반영됩니다. 그리고 부채, 즉 빚이 있으면 그만큼 재산에서 빼줍니다. 예전에는 빚이 있어도 그냥 있는 재산 그대로 계산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형평성이 맞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집 한 채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으시거나 적다면 이번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재산 공제를 많이 해줘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즉 공제로 깎이는 금액보다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져서 내야 하는 보험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할 건 내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지 안 넘는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월급이 없으니까 소득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작은 건물 임대료, 은행이자, 국민연금, 사적연금 다 합치면 생각보다 금방 2천만 원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50만 원만 받아도 1년에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소액이라도 임대소득, 또 은행에 예금이 좀 있으면 이자 수입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꼭 가족들하고 같이 내 소득이 지금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휴, 이거 어떻게 계산해? 하실 수도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강보험료모의 계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 재산, 자동차, 소득을 넣어보면 2026년에 바뀌는 제도로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질지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셔서 상담받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올라가신 분들 중에 본인도 모르고 소득이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와서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나오는 소득이 뭔지, 언제까지 유지될지 미리미리 챙겨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에 깎아주는 혜택과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 들으시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으실 겁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피부양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피부양자인데 모르고 소득이 늘어서 기준을 넘기면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드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작은 상가 임대소득이나 예금 이자 수입이 쌓여서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따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이때는 재산도 다시 따져서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부담이 확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준비는 내 소득이 지금 얼마인지 꼭 확인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공정연금,
임대료, 이자, 배당금까지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게 있으면 다 합쳐서 계산해보세요. 이걸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가족들하고 같이 통장을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고, 동사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꼭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준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자 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공제액이 500만 원에서 무려 5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동차는 몇 대인지, 부채가 있다면 얼마인지 꼭 확인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걸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땅이나 상가가 있으신 어르신들 중에 은행 대출로 빚을 갚아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채는 재산에서 빼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보험료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빚이 있어도 있는 재산 그대로 계산돼서 억울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꼭 반영되니까 내 명의로 된 대출 서류는 잘 챙겨두세요. 세 번째 준비는 자동차입니다. 이 부분도 은근히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명의로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가족끼리 쓰는 차라서 아들 이름으로 바꿔도 된다면 명의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최근에 차를 팔았는데 등록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주민센터나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확인하고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과 미리 상의하기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부모님을 모셔가면 유지가 되는데, 자녀가 퇴직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우리 부모님은 지금 누구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되어 있지? 혹시 내가 퇴직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지? 이걸 꼭 한 번은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활용해보세요. 나는 인터넷 못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하셔서 공단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걸 해보면 내 소득이 이 정도니까 2026년에는 보험료가 이만큼 늘거나 줄겠구나를 미리 알 수 있어서 깜짝 놀랄 일도 줄어듭니다. 만약 직접 하시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해도 됩니다. 1577,000 번호 저장해 두셨다가 궁금할 때 한 번만 전화해보세요. 직접 지사에 방문하셔도 되고, 주민센터에서도 요즘은 다 안내해 주니까 꼭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분할 납부나 감면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 꼭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이런 제도를 모르고 그냥 한 번에 내시다가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준비만 해두셔도 2026년에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어떻게 하지? 하고 놀라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정리해보면, 1. 내 소득 확인하고, 2. 공제받을 것 다 확인하고, 3. 자동차나 부채 관련 서류 잘 챙기고, 4. 가족과 미리 상의하고, 5. 모의 계산 상담 활용하기. 어렵지 않죠? 한 번에 다 하시기 어렵다면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만 해보세요. 작은 준비가 큰 걱정을 덜어줍니다. 먼저 2026년이 되면 건강보험료는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내가 신고한 소득이랑 실제 소득이 달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세청 자료랑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한 번 더 맞춰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신고 안 한 소득이 있거나 추가로 생긴 소득이 있으면 그 부분도 반영해서 보험료가 다시 계산됩니다. 이걸 사후정산이라고 하는데, 조금 귀찮고 번거로워도 사실 더 공평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가 낸 만큼 쓰자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말정산처럼 건강보험료도 내가 낸 것과 실제로 낼 게 맞는지 꼭 한 번은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르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선 매달 나가는 돈이니까 작은 인상도 큰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재산공제, 부채 공제 등 실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계속 손질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내가 깜빡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 내 상황이 바뀌면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질지, 이걸 매년 한 번씩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은퇴하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국민연금, 사적연금,
작은 임대소득까지 이게 모이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족들이랑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 꺼내는 걸 조금 미안해하시고 말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미리 이야기하고 같이 대비하는 게 나중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혹시 갑자기 보험료가 올라서 부담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료는 한 번에 다 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분할납부 신청도 할 수 있고, 갑자기 큰 돈이 나오면 상담 후 감면이나 분할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공단 지사 직원분들한테 내가 지금 당장은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 꼭 말씀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모르는 사람만 손해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준비한 만큼 부담이 줄어듭니다. 작은 거라도 미리 챙기면 언제든 덜 걱정할 수 있고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든든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오늘 들으신 것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내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공제받을 거 정리해보고 필요하면 공단에 전화 한번 해보고,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똑똑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해볼까요? 우리 앞으로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만들지 말자, 이겁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그냥 자식 밑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직장 다닐 때랑 똑같이 나갈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막상 자세히 보면 조그마한 임대료가 생기거나 연금이 늘어나서 모르고 피부양자 자격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 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서류를 못 챙겨서 못 받는 경우, 자동차를 처분했는데 등록이 안 바뀌어서 보험료가 계속 나가는 경우, 이런 사례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 하나라도 내 얘기 같다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꼭 적어두시고 조금씩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두셔야 할 점은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재산공제가 늘었다지만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 있고 사후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 연말정산하듯이 내 건강보험료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게 작은 습관이 되면 나중에 깜짝 놀랄 일도 없고 혹시라도 혜택을 놓치는 일도 훨씬 줄어듭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셨으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일례소득, 재산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 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기, 3가족과 한 번은 상의하기, 4 필요하면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상담받기. 어렵지 않죠? 하나라도 실천하면 이미 반은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건강보험료 이야기만큼은 이웃분들이나 친구분들과도 꼭 나누세요. 야, 너도 내년부터 보험료 오를 거라던데 준비했어?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주변 어르신들이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헬로 실버는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서 구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보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헬로 실버 구독해두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만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건강보험료는 조금 오르지만 준비한 사람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겁니다. 준비 안 하면 올라가는 돈 미리 알고 챙기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조금 더 든든하게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헬로 실버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